아마존은 5년 정도는 내가 진득하게 보유해도 괜찮겠다.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마존에 투자한 지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아마존이요, PER이 되게 높은 고평가 주식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테슬라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진짜 이게 되게 약간 껄무새의 한탄 같기는 하지만 그때 아마존을 고이 모셔뒀어야 됐는데.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마존 투자의 경험을 들려드릴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기업 분석은 아닙니다. 제가 중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완전히 넘어왔던 때는 2017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올인했던 주식이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당시에는 정말 확실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이유로 그 2017년도에 제가 아마존 투자를 시작했었는지, 그때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투자해서 실수했던 것 등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잠시 미국에 있었던 2008년도에 책 배송 정도 그냥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책 배송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흘렀고요. 아마존을 보면서 이 기업이 진짜 괜찮은데 생각을 하면서 눈여겨보던 시점이 바로 2015년 말부터였어요. 아마존은 이 시기에 진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2015년도에는요,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프 베조스가 조금 뭐랄까 나쁜 CEO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좀 나쁜 남자 같은 느낌? 이분이 인물평이 좀 안 좋더라고요. 직원들을 완전히 막 쥐어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자기 직원들을 막 혹독하게 대하고 일 못하면 막 가차없이 자르고, 그리고 또 사내에서도 나쁜 평가를 받는 그런 CEO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회사가 이러면 좀 온전하게 지속해 나가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2015년부터 한동안 지켜보기만 했었어요. 아무래도 좀 CEO가 마음에 썩 들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아마존 주가는 좀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5년 말부터 제가 관심 종목에 아마존, 구글 이렇게 나란히 두고서 그 주가를 비교하면서 거의 1년 넘게 지켜만 봤거든요. 투자 안 하고. 전 그때 텐센트 구글 주주였고요. 아마존은 사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15년 말부터 계속 아마존이 어땠냐? 다른 주식들이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졌고요. 다른 주식들이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이걸 그렇게 진짜 몇 년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주가가 무섭게 올라 있었어요. 당시 아마존이요, PER이 되게 높은 고평가 주식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변동성은 테슬라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7년 초반에 드디어 아마존 주식을 처음으로 크게 매수했었어요. 2016년도 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가 열렸는데, 근데 트럼프가 중국과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당선되자마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좀 냉한 기류가 흐르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시작이었죠. 이런 미국과 중국 관계는 지금까지도 안 좋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2015년부터 17년 초까지 홍콩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주식인 텐센트, 이 기업 주식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2017년 초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텐센트 자산이 1억 7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 종목 텐센트 한 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당선 후에 중국 시장이, 그러니까 홍콩에 그 상장된 중국 기업 텐센트가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꽤 많이 하락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텐센트 수익은 상당히 컸었죠.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있는 이 4년 동안의 시기에 텐센트 주식을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니오였어요. 그래서 저는 텐센트 주식을 정말 미련 없이 다 그때 정리를 했어요. 2017년 초반에. 텐센트를 다 팔고 세금은 한 1,400만 원 가까이 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아마존에 많이 들이부었죠. 아마존은 5년 정도는 내가 진득하게 보유해도 괜찮겠다,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마존에 투자한 지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좀 장기간 횡보장이 있어서 지루하기는 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니까.
아마존은요, 플랫폼 제국의 제왕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2017년 6월쯤에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홀푸드를 인수를 하면서 아마존이 오프라인, 온라인 이게 유통업계를 완전히 점령을 했죠. 이 이후에도 역시 아마존의 행보는 굉장히 눈부셨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주식 보유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생겼던 것 같아요. 2017년도 당시에 아마존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던 주식이었었어요. 이거 고평가되어 있나 볼 때 우리가 PER이나 PBR 같은 그런 수치 보잖아요. 제가 처음에 아마존에 투자했던 2017년 상반기 때 아마존 PER이 아마 3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존은 그때 엄청나게 이제 고평가되어 있었던 거죠. 그 정도 고평가는 근데 제 눈에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좋은 기업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할 때 공부해라 막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제 의견은 조금 달라요. 공부보다 전 세계인들이 잘 알고 없으면 이거 못 산다, 그런 기업 주식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 그런 확실한 주식을 찾아서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믿음이 가는 기업 주식은 이미 비싸죠. 근데 이제 비싼 주식을 사서 우리는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거 우리 주문처럼 계속 외우는 거예요. PER이 300이든 500이든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사는 거죠. 그렇게 장기간 고평가된 데는 또 내가 모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시장에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은요, 확실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그런 기업이에요.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 있잖아요. 해자는 옛날 고성에 보면 그 고성 주위를 이렇게 빙그르르 둘러싼 물 웅덩이. 그래서 경제적 해자라는 말은요, 경제적 진입 장벽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아마존은 그런 확실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에요. 미국, 유럽 이런 온라인 쇼핑의 유통망 완전히 접수했죠. 그리고 아마존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올 만한 그런 신생 기업 같은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리고 아마존드라고 하는 말이 2017년 제가 처음 투자할 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아마존이 진입하면 그 관련된 산업이 막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약을 팔겠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제약 유통 쪽 산업이 막 흔들렸었고요. 아마존이 뭔가 팔겠다 하면 그것과 연관된 유통업체가 막 흔들려요.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지금은 아마존은 그 유통 분야의 아성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로도 이제 진출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물류를 더 원활하게 하려면 전기차 트럭 같은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물류 인건비를 줄이려면 자율주행 기술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리비안에 크게 투자했잖아요. 근데 아마존 투자를 하는 도중에 제가 아주 크게 좀 중대하게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크게 불어나 있을 때였는데요. 2018년 5월쯤에 아마존에서 투자 수익 거둔 거를요, 뚝 잘라가지고 1억 4천만 원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제 자산이 드디어 3억을 달성했을 때, 그때였었어요. 아, 진짜 이게 되게 약간 껄무새의 한탄 같기는 하지만 그때 아마존을 고이 모셔뒀어야 됐는데 그때 비트코인으로 괜히 들어가가지고 마음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진짜. 2019년도에는요, 근데 아마존 주가도 사실 많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시세는 그거랑 비교가 안 되게 그냥 진짜 마치 공포 영화처럼 막 엄청나게 크게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비트코인 때문에 정신이 넋이 나가 있었거든요. 비트코인한테 너무 시달림을 당하다 보니까 아마존 주가가 엄청 크게 하락을 해도 신경이 안 쓰이고 걱정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아마존은. 뭐랄까, 아마존 주식은요, 비트코인에 비하면 이게 엄청나게 안전자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치 미국 국채 같은 느낌? 뭐 이게 상대적인 느낌이잖아요. 워낙 내가 불안정한 자산이 크게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마존이 하락해도 그냥 봐줄만 했던 거죠. 여튼 제가 이때 비트코인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뭐 2년 6개월을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이때 그냥 아마존을 진득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껄무새의 한탄은 정말 부질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는 진짜 마음고생만 하고 딱히 거둔 건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아마존 투자를 하면서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뭐 좋게 보면 실패도 경험이니까. 그러면 한주주는 지금 아마존 주식 잘 가지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에는 아마존에서 수익 난 부분을 또 뚝 잘라가지고 테슬라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아마존과 테슬라의 비중이 같아요.
애플, 아마존, 테슬라가 2대 1대1 비중으로 제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제 주식 자산은 6억 정도, 6장 정도 되고요. 오늘은 아마존 투자의 제 경험담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마존 처음에 투자했던 이유와 그리고 아마존 투자 중에 제가 했던 큰 실수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아마존 투자했을 때 주가가 $1,000도 안 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때도 막 고평가되어 있다고 사람들 다들 되게 난리였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고평가되었다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비싸고 좋은 주식 사가지고 훨씬 더 비싸게 파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뭐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아주 지극히 그냥 사적인 경험과 그리고 제 생각이었어요. 다른 아마존 주주분들과 그리고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